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투자의 방법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황금연못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의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전해주실 황금연못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맛을 전해주시는지 살짝 맛보기 한 스푼으로 한 줄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가장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국내 선물과 또 우리 해외 선물하면 항생도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항생 거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주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황금연못님 강의 들으시면서 나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엇보다 해외 선물은 리딩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으시죠? 위원님이 매매 기법부터 포인트 또 시황까지 알려주시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국내 선물과 또 항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위원님께 바로 투자 레시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 시장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기본적으로 알고 또 주식 시장을 알게 되면은 오늘 내가 대형주를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적극성을 좀 떨어지게 거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뭐 저희들은 국내 선물은 가장 이제 기본 레시피가 될 때 있죠. 우리 선물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주식부터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물에서는 국내 선물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거의 다 저녁에 나스닥이라든가 또는 뭐 골드 오일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항생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항생 거래가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낯설은 분들도 있고 홍콩 달러랑 한국 어떤 그 화폐 가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저 같은 경우도 항생을 보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생 지수를 거래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장에서는 가장 큰 변동성, 과거에는 우리가 그 옵션 시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옵션 시장보다 훨씬 큰 그런 시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온 거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징검달이죠. 추석이 끼어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이제 날짜가 쉬는 날짜가 제가 나오는 날짜가 이제 겹쳐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국내 선물하면은 선물 시장에 대해서 좀 어렵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은 그냥 우리 선물 미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 지수가 지금 오늘보다 내일 또는 지금보다 1시간 후 보통 월물 3개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월물이 3개월에 한 번씩 변화하게 되는데 그 3개월 후 지금으로부터 3월물 또는 6월물 현재는 우리가 지금 9월물이 지나고 이제 9월 둘째 주가 지나게 되면 12월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4, 4분기에 해당되는 월물을 거래를 하거든요. 앞으로 12월 달까지 12월 둘째 주까지 이 지수가 과연 상승을 얼마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후퇴로 해서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는 그러니까 지수의 미래 가치를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하루에 3번
인사를 한다, 굿모닝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침에 9시에 아시아장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은 한국 국내 시장하고 일본 또 호주 시장이 제일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뒤를 이어가는 게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항생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10시 15분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굿모닝 인사를 할 때 인사할 때마다 2시간씩만 거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만 집중하시면 되고 오후 유럽 시간이 5시 정도니까 5시부터 7시 정도 또 밤에는 뭐 9시나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굿모닝 인사를 하는 시간이 국내 선물에서 항생 선물로 이어가는 그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항생 지수 하면 우리 이제 보통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 항생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항생 쉐어 하면 대형주를 얘기하거든요. 항생 대형주, 항생 인덱스 우리 보통 이제 돋보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HTS에서 돋보기를 누르면은 항생 인덱스를 거래하시는데 거의 여기 우리 제가 지금 내용에도 썼지만 H지수 또는 뭐 HSCI 지수, 항생 H지수 이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홍콩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으로 한 틱당 거의 50달러, 홍콩 달러 기준이 되니까 한화로 우리 그 한화로 따진다면 한 7,000원 정도 한 틱이 움직이는 거에 7,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선물이 한 틱이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12,500원이라고 했죠. 과거에는 25,000원짜리가 12,500원이 되니까 뭔가 부담도 덜하고 뭔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이익을 봐도 크게 큰 느낌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우리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7,000원이니까 7,000원이면 뭐 7,000원 2틱 정도 움직여야지 국내 선물지수 한 틱이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선물과 항생을 동일하게 한번 열어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걸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은 모든 그런 것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뭐 방송도 활동을 하시고 대다수가 주로 이제 방송을 하죠.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하는데 실전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다수는 실전 거래보다는 방송 위주로 좀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 경우는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나는 전문가이고 또 뭐 하나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트레이더야라는 말을 조금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우스갯소리지만 나만큼 거래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회원들이 있는 이 방송창에다가 HTS를 펼쳐놓고 진입을 같이 합니다. 자, 지금은 국내 선물을 얼마에 진입을 하고 얼마의 리스크 컷자리를 잡고 또 항생을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의 컷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을 하는 거야. 나는 말로 할 테니까 당신은 매매를 하시오가 아니라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 한 틱 한 틱의 가치를 되게 빠르고 또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2시간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 시간이 9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항생도 마찬가지, 국선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다만 골드 오일 이런 종목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지수, 인덱스에 해당되는 지수는 장 출발을 딱 하고 나면은 5분 안에 벌써 판단이 납니다. 오늘 세게 가겠다. 또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 15분 동안 장대봉을 뽑겠다. 아니면 급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출발을 하면서부터 나오죠. 갭 상승을 할 때도 있고 갭 하락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벌써 출발이 갭 런. 갭이 위로 발생을 해서 갭이 런이 된다면 달려가는 거가 되고 갭 필, 붕 떠서 출발을 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갭 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갭 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한 5분이면은 봉 하나가 형성이 되죠. 3분 봉을 보시는 분들도 봉 2개를 볼 수 있고 5분 봉을 보시는 분들도 봉 하나가 형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식은 5분이 굉장히 뭐 길어 보이지 않고 짧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5분은 굉장히 긴 느낌이 듭니다. 그 5분 동안에 뭔가를 빨리빨리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굿모닝 시간에 9시에 출발을 하면 9시 5분이면 벌써 이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 것인지 원웨이 추세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원웨이 하락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항생이 쭉 이어지는 시간이면은 10시 15분 정도가 됩니다. 10시 15분은 어떻습니까? 10시 13분이면 동시효과가 돼요. 우리도 동시효과가 있는 것처럼 동시효과가 딱 출발을 하면 벌써 갭을 쭉 메우는 장대 봉이 음봉이나 양봉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 항생이
갭 출발을 엄청나게 하죠. 막 장대 양봉을 쭉 뽑아놓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고 막 급락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시간을 잘 쪼개보면, 그러니까 9시 출발을 해서 10시 15분에 항생을 할 때까지 본다면 대략적으로 가장 어떤 시장의 피크 타임은 11시 15분, 11시, 그러니까 2시간 정도가 가장 피크 타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생은 우리하고 달리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간 선물할 때 우리도 쉬잖아요. 시장이 쉬었다가 6시에 야간 선물하듯이 이들은 1시부터 2시까지 휴장을 하고 다시 또 시장이 열렸다가 저녁에 오후에 5시 반부터 6시 15분까지 또 이제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2번 정도 있는 게 항생지수의 이제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들은 2번 정도 호흡 조절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 장 출발할 때 거래하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집중하시면 되고, 나는 중국 시장이 다 마감되는, 예를 들어 4시에 다 마감이 되죠. 그들은 4시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나는 차라리 오후 시간인 2시 이후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그냥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 2시 이후에 하신다거나, 난 거래가 조금 덜 해도 더듬더듬 움직이더라도 외려 차라리 예를 들어 퇴근해서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시간이 적합해서 6시 15분부터 난 하는 게 좋겠다.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집중을 해서 거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많이 접해 보시죠. 항생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나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수익은 빨리 챙기고 싶어져요.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돌아오겠지.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겠지. 물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변동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오겠지는 벌써 이미 굉장히 큰 손실을 만들었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 아침 10시 15분부터 막 저녁 6시, 5시 반 종 칠 때까지 하지 말고 나도 좀 쪼개보자. 내가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가 나 잘 안 된다면 약간 슬로우 시간이 될 때, 이럴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들도 기준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오랜만에 매일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려니까 뭔가 익숙지가 않은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펜을 하나 준비를 좀 해볼게요. 항생은, 해외 선물 중에 항생은 야간에 하는 것과 달리 주간에 해외 선물, 우리가 해외 선물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23시간 거래를 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의 아침은 우리의 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한다라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물한다 하면 야간 거래를 하나?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생도 해외 선물의 하나 종류인데, 니케이 지수도 해외 선물의 종류이고요. 그런데 항생은 야간에 하는 것과는 달리 주간에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트레이딩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사실 조금 무서워요, 항생이. 저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제가 평균 한 4번 정도 거래를 하거든요. 4번에 오전 시간만 거래를 하는데, 목표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을 목표로 합니다. 항생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0만 원의 목표를 하고 나는 거래를 3번을 물론 다 컷을 정하죠. 3번을 들어가서 깨지면 저는 스톱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항생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지합니다. 이렇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우리 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시간 거래를 한다라는 거가 많은 기회를 주지만 나한테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덤비고 또 덤비고 하니까 잘라먹는 거가 되죠. 조금 잘라먹고 그러다 한번 제대로 물리면 왕창 물리게 되거든요. 적게 먹으면 계속 끝까지 적게 먹든가, 아니면 크게 먹을 거라면 정말 자금력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어떤 배팅의 실력,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조금 길게 가셔야 되는데, 여하튼 항생은 주간에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트레이딩 상품이다라고 보시고, 다른 선물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항생의 1일 평균 거래량이 얼마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우리는 지수를 따진다면 국내 선물이 2포인트, 2.5포인트가 오르면 옵션의 등가가 변경한다래요. 그러면 2.5포인트 정도면은 선물 1포, 그러니까 보통 선물 1포인트에
대략 지수가 한 7포인트에서 12포인트 정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2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면 대략 한 18포인트 선 정도, 그러니까 20포인트 가까운 지수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지수하고의 연동성이 큰데, 그러면 2.5포인트라면 1포인트가 우리 지금 뭐 20틱이죠? 20틱이 1포인트인데 40틱이면 2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들은 항생은 하루의 변동이 750틱, 그러면 750포인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50이라는 얘기는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계약에. 우리가 국내 선물을 한 계약을 거래했는데 500만 원을 벌 수가 없죠, 절대. 정말 벌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를 가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항생은 최저에서 최고까지 하루의 변동폭이 한 500만 원, 그러니까 750, 정말 크게 쏟아지는, 가끔 그런 장 올 땐 1000틱이 넘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방향성이 나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항생을 거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생 거래를 하려면 일봉을 봐라. 대다수가 분봉이라든가 틱봉을 보거든요. 왜 일봉을 봐야 되냐 하면, 이제 후에 제가 이제 차트로 쭉 보여드리겠지만, 일봉을 보면 우리 주식도 일봉을 봐야지 얘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아 요거는 지금 횡보로 들어갔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분봉 딱 켜놓고 또는 틱봉을 쳐다놓고 그냥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일봉을 먼저 보고, 아, 이건 매수가 되겠다. 그러면서 분봉을 또 보고, 아, 이거는 시가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진입을 틱봉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선물에 비해서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기회도 많고, 어찌 보면은 손실과 수익을 많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얘기죠. 위험과 기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존하는 상품이 항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증이 녹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시장에 오랫동안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을 많이 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선물을 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녹아있는 애증이 옵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옵션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셨어요. 왜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옵션으로 뭔가 대박을 내고 싶다. 옵션으로 한 방을 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어서 콜, 풋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옵션 시장이 세계에서 1위였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12위, 13위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해외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항생 시장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라서, 이 항생이 국내의 옵셔너들의 애증이 녹아있는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잃기도 하지만 또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뭔가 한 방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커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아, 이거 항생 까딱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칫 방치하면 정말 이거 손실도 크겠구나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익을 먹을 수 있는 폭 또는 손실을 잡을 수 있는 폭,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내가 자신 없어 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항생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많은 분들한테 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움도 주기도 하는, 깡통도 주기도 하는 비애가 있는 게 항생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방송을 나오기 전에 회원분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거래할 때 보고 있는 국내 선물과 항생 거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테니까 방송을 좀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은 다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인 차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는 저도 이제 뭐 카페가 다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요 게시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셨는데 화면으로 잘 안 봐야겠다, 또는 뭐 나중에 이제 녹화 방송 나오잖아요. 녹화 방송 나와도 이게 잘 못 보겠다라고 한다면 게시물로 가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는 거래예요. 자, 국내 선물도 당연히 제가 오늘 앵커님을 딱 봤을 때, 어머, 분홍 옷을 입으셨네, 참 예쁘네.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인상이야. 그죠? 첫 인상이야. 첫 인상인데 하의를 어떻게 신으셨나까지는 안 봐요. 그냥 딱 보여줬을 때 이제 외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선물을, 일봉은 외형이야, 외형. 보여지는, 아, 양봉이 크네, 또는 갭을 떴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옷을 어떻게 입었고, 색깔을 어떻게 만들었고, 화장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분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펼쳐놓은 이 화면은 국내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활용을 해보세요. 당장 내일부터.
저는 오늘도 해봤고 오늘 제가 이제 거래를 아침에 매수를 딱 했을 때 우리 회원들이 미쳤나? 이렇게 갭상승을 했는데 매수를 시키네? 그것도 시초가도 아닙니다. 한참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시켜요. 정말 미쳤나? 이 소리가 들을 만큼 거기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 기준은 내가 이거를 만들면서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우리 방송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딱 보면서 이렇게 가면 괜찮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드려놨는데 보시면 여기 화면에 국내 선물 매매 팁이다라고 해서 10분 봉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10분 차트에게. 아무것도 없죠. 밑에 오실레이터입니다. 자, 오실레이터는 제가 늘상 쓰는 게 가격 오실레이터입니다. 가격. 자, 가격 오실레이터는 뭐냐면 가격이 많이 움직일 때마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오실레이터의 수치는 자기가 잘 설정을 해서 하는데 양우는 매수 영역이야. 음우는 매도 영역이에요. 근데 밑에 화면을 보니까 다 양운이죠. 분홍색이죠. 그러니까 매수 영역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0분이니까 요 봉 하나하나가 10분짜리죠. 자그마치 9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7일까지 만들어진 이 그림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2포인트, 2.5포인트 올라도 지수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숫자상으로는 1포인트가 올라가고 2포인트가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선물 실장에 올라가는 어떤 수익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2포인트씩으로 다 잘랐습니다. 이 큰 그림을. 자, 여기 보시면 자, 266 여기 눈에 보이는 걸 할게요. 266, 268 항상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260, 270 짝 홀수로 257, 259 이렇게 안 자릅니다. 그죠? 다 이렇게 끝사리가 제로로 떨어지게 만들죠. 270, 272 뭐 지금 따진다면 274 이렇게 가겠죠. 오늘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큰 박스를 차트를 10분 차트를 보면 너무 좁게도 보지 마시고 일주일치 정도가 화면에 딱 보게. 제가 지금 일주일치거든요. 이게 5일치. 5일치의 기준을 갖다 2포인트씩으로 다 자릅니다. 다 잘라놓으면 큰 그림이 보이죠. 갯보 정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 상태처럼 그대로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칸이 2포인트, 2포인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했었을 때의 저점이 266이었네. 9일날이었습니다. 고점이 268인데 약간 올라간 거 꼭지까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 268 여긴 다 남의 것이야. 우리 뭐라는 얘기예요? 주식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증시 격언이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누구한테 주라? 고양이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몸통만 먹어도 아주 훌륭한데 머리, 꼬리까지 다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꼬리가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쭉 가. 또 올라가 보니까 268까지 가니까 또 내려가. 그죠? 자, 이러고 있어서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10일 날 같은 경우 268 이상에 이렇게 있는데, 자, 11일 날 보니까, 11일 날이면 이제 이번 주가, 그렇죠. 이제 추석 전 마지막 때가 되죠? 맞죠? 추석? 네. 자, 11일 날 때를 보면은 11일 날도 갭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갭 상승할 때도 270이야. 270. 270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올라가는 폭이 장중에 보시면은 200 지지만 270에 있지 272를 못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이 돌아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붕 떴다 내려오는 자리가 또 어디냐면 272야. 장중에 또 272야. 또 16일 마감 때 들었고 17일 제가 이 차트를 만든 시간이 여기까지였는데 272였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오늘 현재 지수가 또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지지단에는 272가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쪼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칸 짝수로 쪼개놓으면 270, 27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여기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다시 해볼까요? 네. 이 안에 해보면 그러니까 선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점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270에서 272까지의 절반은 271이 되겠죠. 이렇게 271. 다시 270과 268의 절반이 되면 269가 되겠죠. 또 268과 266의 중간은 267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의 큰 그림은 2포인트씩 가고 내가 그날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절반 정도, 절반을 쪼개놓으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들어갈까? 어디서 들어갈까?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내일 당장 적용해야지. 왜 내일은 왜 안 됐어요?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적용을 쭉 해보세요. 큰 그림 두 칸 만들고 중간중간 선을 만들면 예를 들어 그 큰 사이즈의 벽돌 같은 큰 사이즈를 오지 않아도 거기에 중간선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진입을 할 때 우리는 주식은 사서 이익이 나야지 팔아야지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파생은 어떻게 진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생은 그 선물은 매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매수 진입, 매도 진입, 청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도 진입을 하고 싶을 때도 내가 줄을 보니까 270짜리에다가 기다리고 대놓으면 되겠네? 이게 되겠죠. 270짜리에다가 대놓으면 되겠네? 또 272에다가 대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만 그려간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큰 툴, 들어가는 기준선을 중간선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훨씬 더 매매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봉으로 어떤 분으로 15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는 뭐 30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자, 선물을 거래하시는 여러분이 3분도 정말 3분도 힘든데 30분 차트를 볼 수 있을까요? 거래를 못 합니다. 그냥 말뚝을 하나 박아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조절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그 장중에 거래를 하는데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시 7분 10분 봉 만들어지면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냥 중얼중얼거림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7분인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타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10분 봉이 만들어진 10분까지 기다렸다 하겠다야. 왜? 만일에 7분에서 3분 사이에 갑자기 매물이 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물리는 경우가 많아. 그럼 내가 5분을 거래를 한다면 5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분 봉을 얘기하지만 나는 5분 봉을 갖고 거래한다면 5분의 끝자락을 기다리셔야 돼요. 항상 5분 끝, 5분 끝, 5분 끝 또는 지금 저처럼 10분 끝, 10분 끝을 해놓는다면 10분을 가지고 보는 것은 그날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자, 그날의 추세가 30분으로 아닙니다. 30분 차트는 일주일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하셔야지 하루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이 6시간 반밖에 안 열리는데 봉 몇 개 나오겠어요? 30분이면. 그렇기 때문에 10분 정도를 보시면 그날의 추세가 상방향으로 갈지 하방향으로 갈지. 자, 아까 우리가 장 출발 딱 했을 때 5분이면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분 안에 시가를 지켰냐? 시가를 지키지 못했냐? 시가를 지키면 뭐가 되겠어요? 양선이나 양봉. 시가를 지키지 못하면 음선이나 음봉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를 지켰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 시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계속 매도를 치고 있다. 이래서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에는 양봉 이래서 잘 가다가 갑자기 항생을 출발하는 시간 10시 15분? 괜찮은데 10시 반 되는데 갑자기 확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글로벌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도 있지만 항생의 오르내림, 변동이 갑자기 커지면 국내 선물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항생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국내 시장만 보고 막 거래했었는데 항생의 흐름이 너무 중요해 버리니까 결국 내가 10시 전에 시세가 안 났다면 그냥 막 기다렸다가 대략 한 10시, 그러니까 10시 15분에 항생 출발하는 거 보고 항생에 내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항생이 최소한 봉 10분 봉 하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봉 2개를 만든다거나 이런 흐름을 보면서 국내 선물을 같이 따라간다면 훨씬 그 전략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 차트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죠. 똑같이 이렇게 선을 쭉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칸 거놓고 중간에 마디마디 보시면 그냥 요 마디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우리 9일부터의 흐름이지만 전일 종가 구간의 지지, 마디, 중간값, 분봉 상위의 이평선을 체크해요. 저 이평선 하나도 없습니다. 이평선을 그려놓을 수 있는데 이평선을 그리면 이평선한테 의지하게 되죠.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내려가니까 이렇게 의지를 하는데 지금 이평선은 나중에 갖다 집어넣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칸칸칸칸 만들어 놓으면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 지금 이렇게 267, 269 여기서는 이제 홀수로 제가 또 그려놨는데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진입 시점 이제 이 밑에 세로선이 다 장 초반에 진입 시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요 자리가 진입 시점이 되는 거고 자, 쭉 가서 이 근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대기까지 다 팔지 말고 다시
진입 시점, 청산 시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청산 시점 이미 떠서 출발을 하죠. 청산 시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 잘 보세요. 중간에 점선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십시오. 아침 출발을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위에 상단에 2포인트 자리를 가지 않고 도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어디가 돼요? 그렇게 되면 봉 하나의 꼭대기는 생선의 머리가 되거나 또는 꼬리가 되는 상태가 하락일 때는 뭐 꼬리가 될 수 있겠죠. 거꾸로 내려오니까 올라갔을 땐 머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머리를 안 먹었다라고 본다면 내가 어디서 진입을 했을 때 어디서 청산할지가 이 중간선에서 이렇게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침 출발을 할 때 이제 막 얘기를 해드려 거래를 같이 하면서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장 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설명을 많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세 막 움직임 때문에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컷을 빨리 잘라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 어디까지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저기 국내 선물 주간장이 열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충분히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오늘 국선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얘기죠. 미리 제가 차트를 넘기기 전에 다 준비를 했었던 차트들인데 다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 그게 선을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아침 장 전에 웬만한 HTS에는 어느 증권 HTS에도 추세선 저장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그어놓은 선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켰었을 때 여러분이 접속하면 그 선이 없어지지 않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불러오기를 안 하셔도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쭉 그려놔 보세요. 오늘 아마 이 시간 보시는 분들 HTS 켜놓고 막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좀 이따 같이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미리 선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아, 지금 내가 쫓아가서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거나 또는 많이 올라왔는데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에 자기 이 HTS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떤 신호가 있거나 하더라도 HTS 점선에 부딪혔네? 아니면은 그 마디선에 부딪혔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디라는 거가 뭐 피보나치 이론으로도 마디를 만들고 옵션 이론으로도 마디를 만들고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이 돼요. 선수 단계에서 쓰는 자기 영역인데 저는 그게 다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똑같은 동일하게 누구나 한번 해본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황금영부씨 얘기한 대로 그런 지수가 다 그렇게 움직였다면 전 국민이 파생을 하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겠죠. 여기에 알파가 뭐가 됩니까? 옵션이 뭡니까? 마인드입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몰라서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야, 마인드. 유리 멘탈이면 어떻게 돼요? 호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벌써 흔들리기 때문에 이미 다 실패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여러분도 저랑 동일하게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막상 아침에 장이 딱 펼쳐지면 이 봉이 저기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고민을 막 이렇게 갈등 관리를 하는 거죠. 올라갈까 내려갈까? 혹시 내려간다면 어떡하지? 어디서 컷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 뭐 추격 매수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 떴었을 때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추격 매수로 해놓고 조금만 흔들어온 가격에서 막 조바심이 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2포인트 가량의 마디로 움직이고 이게 단기 분봉 사이를 해놓으면 되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왜 2포인트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내 선물의 특징은 진입하는 가격의 한 틱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스닥이나 항생처럼 막 쭉쭉 이렇게 물 뿌리듯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한 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 등 다른 선물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우리 움직여봤자 뭐 아주 원웨이로 가는 거 4.5포인트 이렇게 가지 평균 2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나오죠. 자, 특별한 원웨이 장이 아닌 이상 박스권을 많이 보이는 상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그 주식도 상한가가 꽂힌 것처럼 또는 장대 양봉이 꽂히잖아요. 주식을 급등주로 거래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선물을 거래하는 분들의 어떤 그 로망, 꽃은 뭐겠습니까? 원웨이야, 원웨이. 한 방향으로 쫙 끝까지 가라. 또는 종가까지 가라. 뭐 저기
출발부터 종가 장 마감까지 그렇게 움직여라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 그런 흐름이 나오냐면 지수가 아주 급락을 하는 사건이 생긴다거나 아주 급등을 하는 사건이 급등을 언제 나오냐면 반드시 급락을 해야 나오지 급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수의 급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는 우리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었을 때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 시간과 같이 꾸역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되고 매도는 한순간 한 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도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이요. 매도는 빠르게 한 방이다라는 것은 주식 용어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름 100일, 올라갈 때는 100일 동안 꾸역꾸역 올라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내림 10일. 100일을 올라온 거를 내려갈 때 열흘이면은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장이 있어야 급등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웨이로 쭉쭉 급등 가는 경우는 드물다. 자, 급락을 했었을 때에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앞에 고점을 넘어섰을 때 매물이 없죠. 팔고 싶은 사람보다는 사서 들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 자, 그거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죠. 글로벌이 가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물의 압박이 없으니까 쭉 가게 됩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어땠어요? 아침에 쫙 가다가 쫙 흘러내리죠. 왜? 매물의 압박이 어제도 없었고 괜찮았었는데 해외 증시가 황생이 오후 시간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빠질 때 같이 막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국내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큰 시장은 몇 번 없고 거의 박스권을 보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 포인트를 이 포인트가 가장 적절한 마디가 된다라고 해서 이 포인트를 정해본 겁니다. 박스권의 흐름이 많을 때 박스권의 흐름이 많을 시에는 끌고 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거래 시간이 우리 6시간 반이잖아요. 해외 선물은 23시간을 거래한다라고 하는데 거래 시간이 너무 짧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 1시에도 장이 열린다라고 해서 제가 1시에 거래하세요라고 안 하죠. 굿모닝 2시간 안에 다 해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거래 시간이 짧은 면이 있어서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끌고 가는 장중 추세 매매를 할 시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 에너지 막 너무 많은 게 들어가서 다른 거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포인트로 잡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 이거는 사실 틱차트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아까 제일 보죠. 일봉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자, 첫 번째로 분봉에서 10분봉을 본다 그랬죠. 10분봉을 두 칸씩 나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 마디를 다 집어넣는다. 그죠? 그리고 나면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잘 생각해 보세요. 10분 봉에 지지선을 출발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왔는데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돼? 그때 틱봉을 여는 겁니다. 틱을 열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20틱. 국내 선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접근할 기준에서는 분봉과 빠른 진입에 틱봉을 활용을 한다. 10분 봉의 추세를 보고 120틱을 활용을 하는데 아주 거래량이 적을 때는 대략 거기에 절반 정도.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래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우리 그 장중에 진행을 할 때 120틱을 갖고 하기 때문에 120틱을 활용을 하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0틱으로 매수와 매도를 다 잡는 게 아니라 10분봉 기준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는 흐름이라면 이 120틱에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죠? 매수 포인트가 들어올 때마다 진입을 하면 그 진입에 대한 어떤 조건, 그 기준, 원칙이 세워진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그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 10분봉, 틱봉, 그러니까 10분봉에서 틱봉 120틱 정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네, HTS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HTS를 보시면
노트북을 하다가 네, 국내 선물인가요? 네네, 국내 선물을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서투르네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 9월 10일부터 19일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이게 10분봉이에요, 10분봉.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10분봉을 11일부터 우리 있는 것처럼 하죠. 이평선을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이평선을 보면은 이평선 좋죠. 뭐 지지를 했다, 추세가 어떻게 됐다 다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두면 지금 보시면 이게 10분봉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매도보다 당연히 매수가 크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일주일치 아까 어디다가 그러면 마디를 그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일주일을 펴라. 그죠? 일주일을 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에 기준점을 보면 여기 이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기준점이 어디가 나와? 269가 나오는 거고 우리 아까 만든 것처럼 여기서는 271, 273, 275, 277까지 가겠죠. 자, 여기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77의 고점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야, 과연 270을 넘을 수 있을까? 앞에서 제가 272까지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77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하나를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절반을 자르라고 했잖아요. 자, 절반의 자르면 이렇게 제가 실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현재의 10분 차트의 화면이고요. 조금 자 이걸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화면이 크죠? 이 선이 붉은 선이야. 지금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붉은 선. 예, 붉은 선입니다. 이 선이 또 여기 이 선도 마디에 붉은 선이 됩니다. 그죠? 요 밑에는 이제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에 하나만 보면 자 보세요. 아침에 출발을 했었을 때에 미리 그어놓은 선이었다면 여기서 출발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또는 여러분한테도 설명하는 거가 출발 자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뭐 수익을 다 안 봐도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번에 저 위가 되는데 여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간선이라고 했죠. 자, 출발을 쭉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거나 쭉 가져간 사람은 요 라인에서 벌써 청산할 수가 있고요. 자, 누군가가 나는 늦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선이죠. 머리 꼭대기까지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갔고요. 자, 나는 만약에 이게 이제 항생 출발할 때 이렇게 매물이 나온 자리인데 나는 매도를 하고 싶었다면 여기도 아니고 어디가 됩니까? 오늘은 사실은 상하방을 수익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었는데 요 선이야, 요 선. 말씀드렸던 요 선입니다, 요 선. 이 선에서 자,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요 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에서 들어가면 자,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했었던 사실은 저는 지금 오늘 거래만 하고 왔지 지금 우리 강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자료에 이 차트는 안 봤단 말이에요. 자, 이 선에서 한번 기회가 있었고 중간 청산 어디입니까? 우리 붉은 마디, 대마디. 자, 중간 마디 어디입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럼 내일 아침에 활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선은 이미 그려져 있어. 내일까지는 유효해. 이 자리가. 이 마디 만들어 놓은 거.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면 다시 선이 좁혀지면서 출발점이 맨 앞자리가 어디에 와 있냐 봐야겠죠. 맨 앞자리가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275였어. 그 275부터 또 홀수로 그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도 홀수로 그려가는 거고 만약에 276이었다. 그럼 어떻게 짝수로 그려가고 아시겠죠? 출발 시점이 홀수였느냐 짝수였느냐에 따라서 선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끝난 자리가 출발을 해서 쭉 하락을 했다 다시 올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양봉이 크겠죠. 윗꼬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 윗꼬리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밑에가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매물 아침에 초반에 나왔었던 매물 대비 저가에서부터 끌어올린 매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만큼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내일 아침에도 출발이 이 자리거나 또는 만일에 이 시장이 오늘 요 자리가 미장이 이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이 바뀌어질 텐데 만약에 약하게 출발한다면 어디서 기다리면 됩니까? 274. 그냥 뭐 274.80, 274.20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74, 275. 그래서 0.5, 0.5 단위잖아요. 0.5, 1포인트, 0.5, 0.25 이렇게 다 쪼개 나가게 되는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툴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항생 화면을 좀 볼까요? 자,
네.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더 진입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항생은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이제 1일 움직이는 거가 뭐 클 때 1000포인트, 작을 때 뭐 750틱, 평균 정말 작아도 한 400틱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빨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생은 저는 이제 이런 거가 어떤 교과서나 이런 거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거래하는 것은 거의 실전입니다. 거의 아침마다 하는 거래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어 온 것은 대부분이 이제 국내 선물을 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에 지금 제가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접근이 일단 좀 편해야 되죠. 항생 어려운데 빠른데 초보자분들한테 항생부터 거래하세요. 안 되거든요. 국선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항생이 이렇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항생의 일봉입니다. 자, 항생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월물로 연결 선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항생은 제가 그냥 가격 박스를 해놨는데, 가격 박스 위는 이 설명은 좀 그렇지만 가격 박스 위는 어쨌든 상승 구간이고 가격 박스 아래는 하락 구간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 자, 항생을 보시면 항생은 우리 국선하고 다르게 2포인트가 아니라 500틱씩, 그러니까 500포인트라고 항생은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500틱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25,000, 25,500, 26,000, 26,500, 27,000, 27,500, 28,000, 28,500, 29,000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1일 변동폭이 크면 1000, 적으면 75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균 위아래를 다 잘라도 500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항생은 항상 이렇게 500포인트 씩 끊어가면 돼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500포인트, 500포인트, 500포인트를 끊어서 일봉을 보면 아직도 오늘도 조정이겠구나. 야, 오늘은 벗어나겠네? 제가 이제 요 구간 때 항생이 바닥을 다집니다. 상승하겠네라고 했는데 한 이틀 있다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자꾸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항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25,500, 26,000, 그리고 26,500, 27,000, 27,500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우리 9월 달의 흐름인데, 500이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500포인트라는 얘기는 500틱이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 그 앞에서도 제가 10분 봉으로 본다는 얘기 했는데, 10분 봉으로 간다면 10분의 1을 확 줄여야겠죠. 50포인트씩 보시면 됩니다. 항생의 50포인트면 한 틱이 7,000원인데 5, 7이 35, 35만 원이에요. 한 계약이 50틱이 35만 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폭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50포인트씩 10분 봉으로 볼 때는 50포인트씩 다 자릅니다. 똑같아. 동일하게 방법을 50포인트로 자르면 이렇게 27,025, 27,050, 뭐 26,975 이렇게 잘라가면 10분 봉의 양봉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 국내 선물하고 동일하게 분차트의 10분 봉에서 시가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틱 차트로, 얘도 마찬가지로 120틱으로 놓고 틱 차트를 가지고 이거는 매수를 진입할 시간, 이거는 매도를 진입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적용을 좀 해드려 보겠지만, 항생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기준이 너무 많이 없으셔서 실전을 정말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찍는다라고 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돼서, 항생은 국선도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매매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좀 정해두고 접근을 하라는 거고,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다라는 거, 또 비추세 구간에서 대응하는 방법, 추세 구간에서 대응하는 방법, 이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오늘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해외 선물은 이 지표, 요 화면에 제가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 지표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오늘 지표가 별 3개짜리네, 뭐 제조업 지표가 오늘 나오는구나,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거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과 오늘 홍콩 항생지수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실전 매매의 관점에서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황근영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 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혹은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방법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